그리고 이번에는 양극성 장애와 자살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1형, 2형을 막론하고 양극성 장애 환자의 약 25에서 50%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실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15에서 19%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는 분들 중 5명 중에 1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할 확률이 있어요. 가족과 무슨 친구, 주변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양극성 우울기에는 자살 가능성이 많아서 주의를 요하는데요. 특히 2형 양극성 환자가 우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아요. 그리고 양극성 장애하고 같이 동반된 불안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자살 사고나 시도의 위험성을 더욱 높입니다. 특히 여성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시도한다고 해요. 양극성 환자의 자살은 일반 인구의 20배에 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양극성 장애에서 알코올 중독이 동반되면 자살 시도율이 38%로 올라가고요. 음주 문제가 없는 양극성 환자들은 22%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 문제를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살 시도는 조증사파 때보다 우울사파 때 더 높은 발병을 보이고요. 질병의 경과상 초기에 있는 젊은 남성일 경우 위험성이 더 높고요. 특히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음주 문제가 있거나 최근에 퇴원했을 때 주의를 더 요합니다. 리튬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리튬의 경우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기분 장애에서도 자살 위험도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2형 양극성 장애 약 10에서 15%에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무당 결석, 학업 수행의 어려움, 직업적인 어려움, 이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동반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극성 장애의 치료는요. 약물 치료가 관건이 되거든요. 약물 치료가 무조건 동반돼야 되고 정신치료, 정신건강교육, 그리고 가족치료,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기술 이런 보조적인 요법들도 같이 필요로 합니다. 이 유지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 사파는 결국 약물 치료로 인해서 한 몇 달 안에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 기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은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발이 될 수 있거든요. 우울사파가 오거나 다시 경도증, 조증사파가 오거나 할 수 있는데 유지치료를 반드시 꾸준한 기간, 일정 기간을 유지해 주셔야 된 다음에 선생님하고 주치의하고 같이 상의하에 약을 끊어야 돼요. 유지치료의 기간은 첫 발병을 했을 때, 조증이든 경도증이든 아니면 우울사파, 첫 발병했을 때 적어도 1년 이상을 해야 되고 재발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재발을 자주 했거나 정신병적 양상이 있었거나 더 어린 나이에 발병했거나 기본 변화가 1년에 몇 번 이상 순환하는 경우 나쁜 예후가 예상된다면 3년, 5년, 7년 이렇게 길게 유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7년 이상 이렇게 두고 보기도 하고요. 이 약물치료 유지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 사파가 왔을 때 위험도가 높잖아요. 조증사파가 오면은 돈 낭비를 많이 할 거고요. 금전적 손해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거고요. 우울사파기에는 자살 시도나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손상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유지치료 기간을 길게 두는 거는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유지치료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